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다 함께 광역시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맞습니다. 그래도 100만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가치권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례시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양과 수원, 용인과 창원 이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3일이 되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례시 화이팅! 화이팅! 특례시 출범을 앞둔 4개 도시 중 하나, 경상남도 창원시.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추이자 수출 중심의 도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죠. 324km 해안선과 세계의 무역항을 가진 해양 항만 도시 창원은 특례시와 더불어 미래 첨단 산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0만 도시가 가는 길 특례시 미래를 열다 첫 번째 시간. 오늘 창원시와 함께합니다. 허성구 창원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3일 드디어 창원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끊임없이 특례시 출범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창원 특례시는 과거에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합친 도시입니다. 몸집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광역시들보다도 오히려 도시의 총 생산량, 인구 등등등 전혀 뒤지지 않는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은 과거 중소도시의 권한으로 지금 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저희들 덩치에 맞는 그런 옷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옷을 입고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국회와 정부에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도시의 성장 잠재력, 경쟁력을 아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름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름만 특례시로 주어져 있고요. 100만 이상이라는 그런 인구 자격 기준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름만 특례시고 그럼 특례가 없으면 이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 측에서는 공약은 했지만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소정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에게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첫째로는 이제 복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도시로 분류가 돼서 복지에 있어서 큰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례시가 되는 기하로 저희들이 이 차별을 해소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것이 정부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좀 생기죠. 그 외에도 모든 국가 공모 사업을 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특례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훨씬 더 좀 자유롭고 강력하게 독자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행정 서비스의 직접적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받게 되죠.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는 11곳, 이 중 기초자치단체는 4곳인데요. 특례시 출범으로 광역시 수준의 적정한 공무원 수가 확보된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겠죠.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할 때는 최소한의 특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새로운 특례들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3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특례시 외에도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 바야흐로 2018년 11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 산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온 창원시. 경제 성장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해양 신도시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한 노력까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뤘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방금 봤듯이 창원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소 산업입니다. 얼마 전 열린 그 2021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창원시 부스에 들려서 창원시의 수소 정책을 듣기도 했는데요. 창원시가 이처럼 수소 산업에 몰두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 종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석 연료 에너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 신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리백이 지금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창원시의 산업들은 어떤 산업인가 했을 때 창원시의 산업도 에너지를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산업으로 미래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설정을 했고요. 그럼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고 하는 이 전 주기의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다른 지역보다 기계 산업이 발달된 우리 창원시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미래산업, 첨단산업으로 생각하고 신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선도 도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맨 처음에 만들어낸 수소 버스를 실증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단점들을 극복해서 지금 양산되는 버스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28대를 이미 시내 버스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넥소 자동차 저희들이 1000여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충전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환 과정에 국산화에 가장 앞서간 기업들이 바로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수소 충전소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국산화의 핵심 역군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창원시가 당연히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좀 이런 모습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창원시가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차원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창원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이제 우리가 근대화 초기, 공업화 초기에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 한일합섬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컸고 수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했던 마산입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흐르면서 마산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도시를 재생해야 되거든요. 그 재생을 하는 데에 과거의 산업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방향, 그 문화예술 관광이죠. 그러려면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점 시설이 무엇일 거냐 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아주 미래로 가고 좋은 그런 문화시설, 예술시설이 들어와야 되죠. 예, 특히나 이 미술관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고 이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저희들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어서 탄소 제로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이 건물 자체도 아름다운 미술품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탄소 제로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그런 세계적인 모범 선례의 미술관. 처음에 시민들도 그 땅에 미술관을 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좋은 미술관이 생기면은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 수준도 높아지구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도 국립문화시설을 지방에 좀 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그러면 창원이 핵심 고려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반드시 그 해양신도시 인공섬입니다. 약 20만 평 가까운데 여기에 한 10,000평 정도를 멋진 구겐하임 미술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미술 애호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미술관의 도시, 조각의 도시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해오셨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정말 지난 3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런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기왕 나왔으면 살짝 자랑 하나 더 하면요. 네네. 첫째는 뭐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복을 전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의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공공에서 해주다 해서 시민 안심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주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형편이 좀 괜찮은 집은 문제가 없는데 저소득층의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결혼도 미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세 자금을 빌릴 때 그 전세 자금의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주는 이런 정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이걸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지방자치단체. 예,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등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애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빛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빛나고 더 행복하고 사람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그런 도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발전해 나갈 창원시의 모습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 특례시로 출범하는 그날까지 화이팅!